여러분, 일산 서구, 제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일산 서구는 전국에서 1등하는 곳이 1등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대졸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높은 도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적어도 일산 서구 이 수준 높은 곳에서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 정도 하려면 그렇게 바른말하고 불의와 맞서고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저 같은 놈 한 놈은 야당 제1당의 당협위원장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애들한테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자유한국당 내에 저같이 입 바른 소리하고 여러분 민심 들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권력에 줄 서고 높은 놈들한테 손바닥 비비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표라고, 일산 서구 주민의 제1야당의 대표라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 잘못할 때 여러분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세력 여러분들이 민심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 민심의 힘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할 때 민심은 천심이라고 배웠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민심도 천심이고, 민심은 늘 옳다. 그래서 절대로 민심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민심과 맞서지도 말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위시해서 정치하는 놈들은 이걸 직업으로 하는 놈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눈속임에서 얼굴 좀 바꾸고 표정 좀 바꿔서 또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권력을 쥐어서 4년 동안 누릴까, 이런 거 고민하는 놈들이 태반입니다, 정치권은. 그러려면 이런 거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도 일산 서구니까 이렇게 뛰어난 곳이니, 제가 95 고향시민발전모임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시민 여러분이 자세하게 고향시정에 대해서 비판해 놓은 거, 그런 내용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일산 서구는 그렇게 시민들이 깨어 있습니다. 민심이 지혜롭습니다. 민심이 이성적입니다. 민심이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그 민심이 공천하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후보가 바로 저희 시의원 후보로 내세운 박현경 후보입니다. 박현경 후보 30대 때 초반에 아이 둘 데리고 혼자 됐습니다. 그 국악고등학교 나오고 국악예술대학 나온 젊고 이쁜 그 젊은 아주머니가 30대 초반이 애 둘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분이 택한 게 장래학을 택해서 다시 대학원에 석사를 하고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저희 동기들도 국립묘지에 묻혀있고, 제가 우리 동기 죽은 거 화장해서 제가 뿌려도 봤지만 저도 시체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무섭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위원장님, 젊은 여성이 새끼 둘 데리고 나쁜 짓 안 하고 밥 안 굶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배 후보 도의원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김용배 후보는 다문화 가정 1세대입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문화 가정 차별하는데 이분 60년생이니 그 당시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이번 교육계에 선두로 우뚝 서서 드디어 우리 일산 서구 주민들 한번 모셔보겠다고 도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양시 정말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이 했던 짓을 다 알고 나면 절대로 이 민주당 찍질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여러분은 심판받았듯이 고양시에 있는 민주당 세력들은 시정농단 세력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래서 망해야 될 땅입니다. 오죽하면 시정 경선에 나온 자기들끼리 너는 적폐다 적폐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최승 시장한테 5번 고소당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제가 함부로 민주당 저 무시무시한 당을 향해서 적폐란 얘기를 못 꺼냅니다. 지들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고양시 요진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 비리 의혹, 풍동, 특히 용도 변경 의혹, 이런 각종 의혹상 지적하고 문제 삼다가 최성 시장한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나중에 하다 안 되니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모욕죄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하다 보면 제 앞에 차를 지나가면 차 못 내리고 개새끼, 이건 신사적입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 심한 욕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인사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최성씨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그 번호 찍어가지고 그 사람 사진 찍어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그분 전과자가 됩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는 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뇌물현, 이거 전부 다 모욕죄 아닙니까? 검사가 다 모욕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그걸 썼는데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노무현 유족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고소하면 여러분 전부 전과자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하는 말이 보통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시민들 모욕죄로 고소해 본들 얻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검사한테. 그럼 최선 같은 사람은요? 최선같이 자기 귀에 거슬리면 걸핏하면 고소하는 그 고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다른 도시는 시장이, 국회의원이 시민들이 좀 술 먹고 횡설술설하고 욕설 좀 해도 절대로 모욕죄 같은 걸로 걸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곳 고양시는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곳 고양시는 벌써 제 고향 경상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당이 장구에 집권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비리 의혹을 보여도 그 파란색 찍어서 보이면 당선되는 곳이다 보니 이 정권이 벌써 오만해졌습니다. 시민 알기를 절로 합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저 이재준 후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분 최성시장 그 공격할 때 원팀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같이 적폐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최성시장 캠프를 등에 업고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저 이재준 후보입니다. 저 이재준 후보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요진시티 비리 의혹 놓고 그렇게 싸울 때 땅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 말 무시하고 최성씨가 1년에 120억치씩 우리들의 혈세를 가지고 축포 쏘고 축제하고 막걸리 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축사하면서 그 권력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오죽 부끄러웠으면 자기가 시장 되면 요진시티 학교 부지 그 찾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거 지적해주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민주당이었으면 시의원이라도 야당이 많이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